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해외에도 한류를 인정하지 않고 빨리 한류가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한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 일본이고 한류가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도 일본입니다. 최근 이런 한류 때문에 일본의 고유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일본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류 분수령, 외국인 60%, 5년 내 끝. 5년 안에 한류가 끝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10년 전 기사입니다. 10년 전쯤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외국인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한류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당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외국인 응답자 10명 중 6명이 한류는 5년 이상 못 갈 것이라고 대답했고, 이미 한류는 끝났다는 응답은 11%에 달했습니다. 특히 한류의 인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일본, 중국, 대만에서는 더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들 국가 사람들은 10명 중 무려 8명이 5년 내에 끝날 것이라고 답해 9개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아마도 끝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아니라 그들의 바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나왔던 한류의 문제점으로는 비슷비슷한 노래뿐이고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것과 유사한 소재 투성이의 드라마 등을 들었습니다. 추하뱅 화트 싱가포르 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팝이 서구까지 뻗어갈 것이라는 희망은 환상에 불과하다. K-팝 열기가 곧 사그라질 것으로 본다며, 아이돌 그룹들이 노래와 춤 실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자신들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팔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측과 분석은 100%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한국 아이돌의 노래와 춤 실력은 전 세계 탑 클래스급이고 K-팝은 이미 아시아를 벗어나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한국에는 한류를 국뽕이라고 깎아내리며 한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일본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어떤 이슈가 터지면 항상 한국이 타겟이 되곤 합니다. 일본의 혐한들은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한국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한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인해 일본 내 한류에 끼칠 영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답변한 내용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이제는 일본에서 그 어떤 정치적 이슈가 터져도 한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의 한류는 정치적 이슈에 흔들릴 만큼 허역하지 않습니다. 한류는 일본의 수많은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영역에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본 한류 이야기할 때 필수가 된 넷플릭스 일본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TV쇼 탑10을 살펴보면 여전히 우영우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 항원, 3위 이태원 클라스, 5위 모범가족, 7위 사랑의 불시착, 8위 미남당, 9위 연모.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와 이태원 클라스의 리메이크 록봉기 클라스, 기묘한 이야기를 제외한 모든 작품이 한국 드라마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 그리고 통일교 게이트 등의 이슈가 있음에도 한류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류는 사람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책으로서의 문화 발신에 뒤떨어지는 일본, 코로나 사태로 관심은 이태원 클라스의 한국으로, 한류로 인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여행지로 선택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우선 한류를 국책이라고 단정하며 기사의 제목을 정한 것이 눈에 띕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6월에 외국인 관광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자유롭게 제한 없이 모든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개인 여행 불가에 여러 가지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6월에서 7월까지 한 달간의 외국인 관광객을 살펴보면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은 1,500명에 그쳤고 한국에는 22만 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여행 제한만이 아니라 한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를 보는 시간이 늘었고 전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을 생각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책으로 정부가 홍보에도 실패한다. 쿨재팬은 어떻게 되었나? 허수아비 컨설팅 회사나 광고 대리점 입장에서는 맛있었을 테지만 정부는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기사도 누군가의 의뢰로 쓰여진 것은 아닐까? 한류는 일본인들의 패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류로 인해 변화된 일본 호스트의 헤어스타일을 소개했습니다. 이랬던 일본 호스트들이 한류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은 일본 여성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 유튜버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살면서 일본에서의 경험, 일본에 대한 내용 등을 만화로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 무려 11개월 전에 올린 멸종위기종이 되어버린 갸루들이란 제목의 영상이 지금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지는 이유로 갸루에 대해서 정말 짧게 설명하자면 박성호 씨가 연기한 캐릭터 갸루상 같은 화장을 한 여성들을 갸루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한때 얼굴을 검게 칠하는 독특한 화장법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일본에서 이들을 봤을 때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유튜버의 영상에서는 갸루의 시작과 발전 과정 등을 소개하며 현재 일본에서 갸루가 사라진 이유를 K-팝 아이돌의 유행과 인스타 같은 글로벌 SNS의 유행을 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부야 거리의 여성들 패션은 강남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한국에서 화제가 되면서 일본에서 기사화까지 됐습니다. 한류 때문에 사라져가는 일본 고유의 문화에 한국 인터넷이 주목, K-팝은 대단하다. 기사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상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갸루 문화는 별로 망해도 상관없다. 검은 화장, 원조 교제, 더러운 방, 파라파라 댄스, 긴 인조 손톱. 모두 그때부터 기분 나빠서 참을 수 없었다. 애초에 갸루의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유행은 바뀌고 있어서 한류와 상관없이 사라진 거잖아. 남기고 싶은 문화도 아니고. 일부 철부지 바보들이 한국의 현대 문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일본의 옛 문화의 쇠퇴와 무슨 관계가 있냐. 뻔뻔스러움에도 정도가 있지 한국인들은. 토미씨라는 도쿄에 7년 넘게 사는 한국 여성 유튜버. 겨우 7년으로 일본 문화가 한국에는 어떤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냐? 갸루 문화 따위는 사라져도 상관없다.